원동기 장치 자전거 범위에 네. 전동 휠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될 통지 의무 대상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한 네.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정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보험과 관련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판결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PM 보험이 출시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던 판결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해보험에서 통지 의무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상법의 그 위헌변경 통지 의무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네. 보험약관에는 이제 계약 체결 이후 직업 직무가 변경되거나 특히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네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보험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지 의무를 왜 여쭤봤냐면요. 네. 이게 사고 내용 자체가 이 사람이 계약 체결 이후에 네. 전동 휠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혀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니 네. 너 통지 의무 위반이다. 라고 해서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였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 통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나요? 첫째로 그 최고 속도가 16km밖에 안 됐고 네네네. 오토바이에 비해서 이제 뭐 주행 중에 넘어질 위험이 낮다. 그쵸. 그리고 그 전동휠에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만으로 통지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피보험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기 어려웠다라는 거는 전동 휠이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인식하기 네, 어려웠을 그렇게 해서 것이다. 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결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합당한 판결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정원 선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 일부에서 봤듯이 도로교통법 몇 번을 살펴봐도 이게 네네네. 킥보드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해석 범위를 그죠. 한참 연구했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은 어떻게 써? 이게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서 이륜차라든가 원동기 자전거라든가 거기에 내가 개념이 섰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이륜 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생각할 것이고 네.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거는 자전거에다 뭘 달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심 법원 판결에서는 저희랑 좀 비슷하게 이제 판단을 네.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지 의무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1심에서 또 다퉜거든요. 네. 근데 이 1심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해당 약관은 이제 보험회사가 설명에 대한 중요한 그 사항에 네, 포함된다고 네, 했고요. 이게 전동일 같은 그 신종 교통수단이 네.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아까 되게 그쵸. 휘갈린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 의무 대상에 됨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네요. 전동 휠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걸 계약 당시에 설명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으니까 니네가 잘못했다. 네. 보험회사 니네가 보험금 줘라. 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2심에다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했을 때는 이제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2심에서는. 판결에서는 원동기 자전거에 대해서 좀 주저리 설명을 했는데 네네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또 좀 복잡해요. 그냥 넘어가면 일단 이 그 전동 휠도 그 이륜 자동차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 살펴봤던 네.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범위에 네. 전동 휠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될 통지 의무 대상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한 네.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그죠? 그렇죠. 한숨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은 뭐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한 게 맞다라고 2심에서 이제 판단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잖아요. 네. 보험자의 설명 의무. 거기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 설명 의무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잖아요. 법령에서 이미 네, 규정되고 있는 거는 네네. 굳이 이제 설명할 보험회사가 필요가 설명할 없다. 필요가 없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네, 뭐 네. 도로교통법 다 있으니까 이해했을 거 아니냐. 굳이 왜 설명해야 되냐. 이제 이러한 취지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가 네. 그 어려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네. 이륜 자동차 혹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네. 만약에 그걸 사면은 보험사한테 알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네. 저 솔직히 지금도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나세요? 내가 이렇게 학대 복사해가지고 가져왔는데도 읽기도 힘들고 네.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네,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2심에서 지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했는데요. 참 당황한.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 의무, 네네네. 통지 의무 대상이 된다. 네. 거기까지는 내가 그렇다고 치는데 통지 의무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네. 중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통지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근데 전동기를 샀는데 이거를 통지해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과연 했을지 그죠? 과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찾아봐. 그렇다고 고의에 준할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나 선생님이나 둘 다 1심 법원 판결에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1심이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네. 이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사고죠. 사고는 몇 년 전에 사고 났겠죠.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제 확정된 거는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이제 법이 개정되고 원동기 자전거라든가 그 PM에 대해서 네. 좀 언론 이슈가 되면은 보험이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소비자가 당연히 내가 저거를 보험 가입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쵸. 이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면은 이 대법원 판결이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이런 상품이 판매가 되고 막 이런 형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좀 황당한 그런 판결이다. 이런 경우에는 네. 법원이 참 진보적이네요. 네, 참 저도 당황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학계에서도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판매하는 상품에서는 이런 이제 PM 같은 경우도 설명을 통지 받아야 의무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꼭 알려줘라 네. 이렇게 이제 개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통지를 안 했다면 그건 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몰랐다, 설명 안 했다, 통지 안 했다 이거 참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봤던 대법원 판결은 이런 내용인데요. 개념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이걸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뒤집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전동휠을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PM 전용 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글로써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